수많은 인물이 얽혀있는 대장동 사건. 그 시작점에는 지금은 파산에 존재하지 않는 부산저축은행이 있습니다. 2011년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라 불렸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파산 사건. 그 후 1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패기치지 말자며 저금한 노후자금,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기름값도 비싸서 불도 못 여예. 우리는 여 오래 살아서 막 애한 주부도 막 그냥 지내고 삽니다. 우리 아저씨하고 나가고 보태면 한 3억 돼 있어요. 그 돈이 작습니까? 우리 아저씨 싹 빠지 밤잠 안 자고 돈 벌이가 그 다 갖다 이어갖고 몸이 아파가면서도 해인 게 그게 내가 제일 억울한 게라요. 있는 재산 싹 다 들면 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게지 뭐 막.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에 가자던 성실했던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저씨만큼은 그래도 몇 년 더 산다 생각했는데 이래갈 줄은 생각도 못 하고 살고 있으니 괜찮아. 죽는 사람 불쌍하지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은 한 푼 두 푼 생길 때마다 저금한 서민들. 김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파출부로 일하고 남편은 원양 어선을 타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갖고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지. 이자도 한 번 본받아 뭐 그대로 다 날린 게지 뭐. 그래도 이 없는 서민들을 그리 힘들게 버린 돈을 조금이라도 좀 주게끔 좀 노력을 해보지. 진짜 12년이 지났지만 내가 이거 안 들키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했어. 대장동 뉴스를 볼 때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전부 다 우리 돈을 갖고 돈 자체인 거 아닌가. 어느 인간들이 내 돈을 다 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로 맹그리는 것이 뿐이니까 진짜. 대장동이 아직 논밭이었던 개발 초기, 대장동 땅의 대부분을 선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지주들을 찾아다니며 땅을 확보해 나갔던 그 업체에는 이후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로 밝혀질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인 조 씨. 그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돈을 끌어들인 브로커였습니다. 조우영은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 자금 1,272억 원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었고 결국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장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잡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때 조우영 씨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그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 김만배의 소개였습니다. 저축은행 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 여기다가 대장동에 돈을 넣어준 거야. 조우영이라고. 조우영.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뉴스타파는 조우영 씨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사 검사가 대장동에 관해 묻지도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한테 갔더니 이렇게 사안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거는 네가 피의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참고인도 아니고 증거 협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 협조하라고. 대장동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박길배 검사님이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에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을까? 2011년 당시 담당 검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조우형 씨라고 혹시? 조우형? 돈 전달하는 사람? 네. 저는 할 말 없는데? 나 할 말 없어? 이거 갖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 사건 내용이고 그거 갖고는 전혀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기소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기소를 할 수가 없었지. 그 사람의 혐의가 그 내용이 없었어. 그 당시만 했어도 훨씬 더 조사할 건 내용들이 너무 쳤어. 너무 쳐서 너무 넘쳐 할 수가 없었어. 그냥 기억도 안 나는 참고인 중에 하나. 커피? 기억도 안 나. 그 당시 중수부 조사실이 무슨 커피를 다 사먹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대기실하고. 본인이 알아서 사먹었겠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76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장동 업자 조우영 씨는 결국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축은행 피해 자금을 회수하던 예금보험공사가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이곳의 시행을 맡은 남욱과 조우영 씨. 그들은 이곳에서도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활용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도 땅을 사던 남욱 변호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무도 왔었어요 여기. 비료 작업을 했어. 나무게 하다가 넘겨준 거지. 부산저축은행에서 해가지고 돈 해주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이동하라고 그랬잖아. 하지만 이때도 조우영 씨와 남욱 변호사는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김만배의 로비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풍동거의 나무기 문제는 성준이가 맡고 있고 우영의 문제는 형이 박영수 고검장님네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하라고 했고 당시 남욱 변호사는 차장검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네.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직접 계장한테 전화하는 애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서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어요.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산 사고재주군에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 조사한 적은 있는데 이분님이 딱 기억을 못합니다. 그 조사한 사람들은. 녹취록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윤곽금 그 차장 검사 전화를 받았다 뭐 남욱이 그렇게 증언을 하던데 차장이 그 계장한테 전화하겠어요. 수사 계장한테 이래서 전화 안 합니다. 전화할 것도 검사한테 이야기하지. 검사장급이었던 당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뭐 수사관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러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장이 무슨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요. 하면 차장이 부장한테 하든지 누구한테 하겠지. 나는 그거 전혀 알지도 못해. 지네들끼리 무슨 일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련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 건으로 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자체가 나는 불쾌하고 정말 싫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산저축은행의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600억 원이 넘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으며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된 조우영 씨.
그의 회사는 얼마 전부터 아내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명으로 수익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우영의 회사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가의 오디오 장비를 판매하는 곳.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기 미수가 있어요. 그걸 전에 몰라요. 미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일 안 하시는 거죠? 글쎄, 일 안 하니까 저희가 일을 했는데. 혹시 여기 조용 대표님 네네. 맞나요? 혹시 대표님 집에 계실까요? 아니요. 아, 저기 혹시 연락처랑 좀 거기다 넣어놔서 거기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수익만 283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목 대출 때문에 들어온 자금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부분들이 아무리 연결고리를 끊어도 피해자들을 양상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단절돼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그걸로 일단락되고 그 돈에서 출발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지는지 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었더라면 남욱 씨와 정영학 씨를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조우영 씨는 당시 저축은행 자금할선 대가로 20억 원을 넘게 챙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의 계좌 추적까지 했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멈췄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 사이에는 분명 연결된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건을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큰 그림을 보며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